초등학생 때 가위에 눌렸어. 소리를 쥐어짜내서 엄마를 불렀거든. 바로 오른쪽에 있던 엄마가 나보고 괜찮아? 괜찮아? 이러시길래 손 좀 잡아줘 이랬거든.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 방문이 열리더니 엄마가 뛰어오셔서 괜찮냐고 손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을 쳐다보니까 거기 있던 모르는 여자가 괜찮아? 괜찮아? 이 말만 반복하면서 미친 듯이 웃고 있더라. 엄마가 탁 불을 켜니까 그 여자가 사라지더라고. 대체 그 여잔 뭐였을까? 내 친구가 잠을 자다가 쿵쿵 거리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까 방문 앞에 어떤 키가 큰 귀신이 있었대. 키가 너무 커서 방으로는 못 들어오고 계속 문틀에 머리를 쿵쿵 박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도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 계속 그 모습을 보자니 웃겼던 거지. 막 웃겨서 웃으니까 귀신도 그걸 보고 따라왔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방 안으로 들어오더래. 어우, 상상하니까 소름 돋더라고. 어느 날 학교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한밤중에 노크하는 소리가 들린대. 근데 그 노크 수만큼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죽는다나? 나는 평소 무서운 얘기를 들으면 신경이 쓰여 잠을 설치곤 해서 오늘 역시 언제 노크 소리가 들릴까 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잠이 들 무렵 벽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 아무도 없는 방에서 노크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지만 노크 수만큼 돌려주면 살 수 있다는 말부터 생각나 똑같이 노크를 했어. 이야기는 사실이었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나는 안심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순간 다시 벽에서 노크 소리가 난 거야. 살짝 불안했지만 아까처럼 똑같이 두드렸어. 혹시 밤새 계속되는 건 아닐까? 나는 점점 불안해졌고 떨리는 마음으로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벽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이윽고 다시 잠을 청하려던 순간 나는 여름마다 찾아오는 이곳이 싫지 않았다.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끝없이 펼쳐진 눈. 그런데 그날 바람이 먹고 숨막히는 뜨거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허수아비? 아니, 그 너머엔 하얀 형체가 사람만한 크기 꾸불꾸불 빛들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비 내리겠지. 바람 때문이야. 하지만 바람이 멎어도 그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쌍안경을 가져와
그것을 제대로 봐버렸다. 그 순간 머릿속이 찢어질 듯이 울렸다. 그건 웃고 있었다.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풍경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카메라도 진짜 좋은 걸 쓰신단 말이야. 엄청 멀리까지 갖게 되는 그런 거. 주말이면은 그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으러 멀리까지 여행을 다녀오시곤 해. 아무튼 저번에 나한테 이상한 사진을 찍었다면서 보여주셨거든? 어딘가의 농촌 풍경이었는데 여러 사람이 모내기를 하는 사진이었어. 나는 요즘에도 이렇게 다 같이 모내기 하는 곳이 있구나, 이런 반응이었는데 아버지가 다들 웃는 얼굴이 잘 나왔지? 이러시는 거야.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카메라를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 기념사진 같은 거냐고 물었는데 아버지께서 잠깐 고민하시더니, 아니, 이 사진 산 중턱에서 마을을 보면서 찍은 사진이거든. 되게 멀리서 찍은 건데 어떻게 알고 웃는 얼굴로 카메라를 쳐다본 건지 알 수가 없어, 라고 하시더라. 얼마 전 고향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 친구들과 나는 집 방향이 달라서 지하철역에서 헤어졌거든. 역에서 집까지 가장 빠른 길을 검색해서 골목길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두운 길목 한가운데 휴대폰이 떨어져 있더라고. 평소 같았으면 괜한 일이 얽히기 싫어서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땐 술 기운이 있는 상태여서 그랬을까? 무심결에 휴대폰을 들었어. 화면에는 알 수 없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4시간째 연결돼 있었어. 무슨 일일까 싶어 귀에 가져다 댔는데 숨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 조용하긴 했지만 분명 전화 너머에는 누군가 있었어. 무슨 일인가 싶어 말했지. 여보세요? 누구 계세요? 그런데 대답은 없었고 여전히 숨소리만 들려왔어. 왠지 섬찟한 기분이 들었지. 휴대폰을 길에서 주웠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다시 한번 물었는데 들려오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길래 놀라서 앞에 보이는 가로등까지 달려갔지. 숨을 헐떡이며 가로등에 기대 있었는데 손에 든 전화에서 귀가 찢어지도록 거친 숨소리와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 나는 패닉에 빠져 휴대폰을 떨어뜨렸어. 휴대폰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골목의 모든 가로등이 꺼졌지. 겁에 질린 나는 산산조각 채 끔찍한 소리를 내뱉는 휴대폰을 뒤로 하고 집까지 미친 듯이 달렸어. 술에 취해 악몽을 꾼 건지 딱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지만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해.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덜컹한다니까. 하필 지금 전화가 어라 알 수 없음? 야, 있잖아. 우리 반 어떤 애가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대. 어둑해진 골목에서 뒤에서 누가 자신과 똑같이 걸음을 맞춰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대. 겁이 나서 서두르는데 앞 골목에서 또 다른 남자가 툭 튀어나온 거야. 더 무서운 건 두 사람 모두 학생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으로 향했대. 엘리베이터에 셋이 함께 탔고 뒤에서 따라온 남자는 한층 아래에서 내렸지만 앞에서 튀어나온 남자는 아무 층도 안 오르더래. 그런데 학생이 내리는 층에서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남자도 함께 내린 거야. 겁에 질려 조심스럽게 옆집 사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숨을 돌리며 말했대.
학생 뒤에 칼 든 남자가 있어서 내가 쫓아온 거예요. 라고.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렸었거든요. 자기 전과 상황은 똑같았죠. 방문은 살짝 열려있었고 창문으로는 적당한 햇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무섭진 않았죠. 그냥 가위 눌렸네 뭐 이런 느낌 정도? 그때 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눈동자만 슬쩍 굴려서 방문 틈을 봤더니 누군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출근하셨던 아빠였어요. 아빠가 거실에서 뭐 부스럭부스럭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빠를 불렀죠. 아빠, 나 가위 눌렸어. 그러자 부스럭대던 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각이 난 거죠. 아직 아빠가 퇴근하실 시간이 아닌데 왜 아빠라고 생각한 거지? 그때 밖에 있던 게 제 방으로 달려오더라고요. 그게 방문 앞에 딱 도착하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집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